기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앞으로 코리아 제품이 나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기계를 잘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쪽에서는 이미 뭐 이름난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슴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잠깐 할 건데 딴 거 보실 거 없고, 저는 외과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엔도 전문의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엔도에 대한 니즈가 좀 더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보존과 원장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잘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거부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제품이다 보니까 마치 그 MTA 실러 말고 MTA 자체를 충전하는 그런 재료도 있잖아요. 올수 MTA라고.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마치 외과 그 교수님들이 과거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가이드를 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하는데 그게 왜 필요해?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처럼 지금 보존과 교수님들이나 보존과 전문의 원장님들께서는 아직은 좀 기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강의를 할 때 차이니스나 뭐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먼저 보여드리는 게 저희 치과의 비전하우스거든요. 앞서 약간 경영 관련됐던 얘기를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비전하우스를 보여드리냐면, 원장님들께서 어떤 기계를 갑자기 이제 사실 때, 또 뭔가 재료를 사실 때 직원들의 거부감이 일단 생길 수 있잖아요. 원장님 또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샀네,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원장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철학이 좀 드러나 있는 거, 이 병원의 미션이나 비전, 뭐 핵심 가치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편안한 의료 환경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예방부터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 치아의 평생 주치의가 저희 원주치과의 미션이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최상의 진료를 제공한다, 편안하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엔도위즈라는 것을 제가 데모를 해보니까 환자가 좀 더 엔도 이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진료, 최상의 진료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그게 뭐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이제 써보시고 좋은데 설득하실 때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야, 우리 치과의 미션은 이거잖아, 우리 핵심 가치는 이거잖아, 이거 우리 꼭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너희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직원들의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챗GPT를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고주파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주파에 속하진 않더라고요. 500kHz 정도가. 그런데 이 500kHz 이상 사실은 지금 보면 중주파 정도에 속하는 거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4가지 회사의 그 제품이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치과용 전기수술기. 그래서 근데 이 코스모는 제가 국내가 허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제품이고요. 이걸 쓰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엔도위즈가 있고, 플라젠, 그 다음에 이젠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어디서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거긴 아직 허가는 안 난 것 같아요. 그 치과용으로. 그리고 그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의료기기로서 쓰고 있는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흔히 100에서 4MHz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엔도위즈는 510이죠. 510kHz의 그런 범위 교류 전류를 내보내고 있고요. 모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A 모드부터 마이크가 안 되나요? 됐다 안 되다. 그냥 하겠습니다. 좀 잘 들리시죠? 그래서 A 모드부터 J 모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회사에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기에 타임을 숏으로 주느냐, 롱으로 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세팅을 해놨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모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돌리면 이게 SML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모드에서 얘를 눌러주면 락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드 이외에 다른 모드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락을 걸어 주셔야지만 발판을 밟았을 때 이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A 모드랑 C 모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 감인을 위해서 G 모드나 H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께서 이제 요 봉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접지봉 하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게 되고요. 저는 거기에 연결된 접지봉이 나오는 여기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일렉트로드 그다음에 풋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플레이트가 접지봉은 이제 연결된 선이고요. 이 일렉트로드라는 게 제가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팁 부분이고 이게 풋 페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겠고요. 저도 사실은 뭐 물리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선택도 화학을 했을 만큼 물리를 정말 싫어했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전류라는 게 이게 흘러야 되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때 환자가 잡고 있는 접지봉과 제가 가지고 있는 팁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10kHz라는 전류가 환자 몸에서부터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510이라고 하는 이 고주파는 우리 몸의 신경이나 근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워낙에 진동이 빠르기 때문에 세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감전을 일으키는 건 저주파 쪽에서 감전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잡고 있는 것과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그 저항을 받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엔도에 쓴다면 근관 내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그 저항부에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근관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관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근관을 못 찾아서 잘 못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원장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엔도를 잘 하고 싶어서 오셨겠죠. 엔도 하기 싫은데 이런 기계에 대한 관심이 있지는 않으실 거고요. 근관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캐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캐널을 다 찾았다고 해서 그 밑에서 또 여러 가지 분지가 있는 걸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라테랄 캐널 같은 근관 치료로 도달되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이제 세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근관 충전물의 미세 누출.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콘으로 충전하고 나서 재근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미세 누출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철 수복이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코로나 리키지 같은 것들, 그리고 만성 치주염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감염이 되고 또는 확인되지 않은 크랙이 있었던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관 내 약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 그 중에서도 이제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라고 하는 이 세균이 가장 많은 제근관 치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극한 환경에서도 바이오필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NaOCl을 사용하든 뭐 파일링을 하든 해도 잘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석회화가 된 그 덴티나 튜브에 숨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뭔가 영양 공급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에서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복잡 미묘한 엔도를 저도 이제 엔도위즈 없이 했었을 때가 있을 거겠죠.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구강외과를 이제 전공했지만 제가 전공한 곳은 대학병원이 아니고 일산에 있는 리빙힐 치과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구강외과 전공이지만 다른 진료도 봐야 했습니다. 엔도도 봐야 하고 턱관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때는 손으로만 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때 엔도 파일을, 나이타이 파일은 전혀 썼던 기억이 전혀 없고요. 그래도 뭐, 그럭저럭 환자들을 다 마무리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제 감염이 됐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개원을 하게 되고, 개원을 하면서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했던 엔도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원을 하고 나서 10년 전에 개원을 하고 바로 금관 충전을 GP콘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그때는 MTA로만 금관 충전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엔도위즈 없이는 저는 이제 MTA를 주로 믿고 살았던 제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의 어머님이신데 다른 치과에서 몇 년째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엄마를 모시고 오셨는데 보시면 이런 치아들을 그냥 계속 캐비톤 떨어지면 다시 붙여주고 떨어지면 붙여주고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를 하지도 않고 엔도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두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엔도라는 게 그만큼 귀찮고 잘 안 되는 진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어머님께는 제가 열심히 리엔도 해드리고 직원 어머님 열심히 진료해 주는 것만큼 직원이 우리 치과에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복지가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무리는 이제 올수 MTA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뭐 다 근관 뭐 병소들 그 근단 부에 있는 병소들도 다 치유가 잘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도위즈가 없어도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보존과 원장님들 뭐 다 잘 하시고 저도 열심히 했고 잘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엔도위즈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뭔가 생각할 게 좀 더 줄어들고 가령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NAOC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 소킹 타임을 얼마나 가지시나요? 10분 이상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네, 한 분 계시고. 잘 안 되죠, 저희가 임상에서. 근데 실제로 NAOCL 소킹 타임을 거의 한 1시간씩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보존과 전문의 원장님들은. 그래서, 근데 그게 뭐 한 번에 1시간씩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만큼 NAOCL이 세균을 죽이는 게 힘든다는 걸 반증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 자체가. 자, 그러면 제가 왜 엔도위즈를 선택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 2024년 초반쯤에 이제 엔도위즈를 처음 사용하게 됐던 것 같은데, 요 환자분 때문에 제가 엔도위즈를 구입하게 됐어요. 이분이 하와이에 계신 분이고요. 제가 2023년 여름에, 2023년 여름인가 2022년 여름이군요. 결혼 10주년으로 하와이를 다시 갔어요. 결혼 기념일,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갔었거든요. 그때 갈때 자기 집에서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하시는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와이프한테 오른쪽에 충치 치료했는데 너무 아프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이건 상악동염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치과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저희 치과로 오신 거예요.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끊고.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2주 있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참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신기한 게 2주 그때 데모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참 우연찮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번이 워낙에 레진 필링이 깊게 되어 있어서 치수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에도 치근단부 병소가 보였고요. 35번에도 치근단 병소가 만성으로 있었어요. 저기 35번 같은 경우에는 피스출라가 잡혀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아팠다 안 아팠다 하시니까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계속 2주 내내 저희 치과로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서울이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있다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면 진료 받으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하시고 또 서울 가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에 처음에 이제 발수를 했습니다. 17번을 발수하면서 이제 사근관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29일에 오셔서 뭐 소독을 했고, 그 다음에 근관 충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2번 방문하셨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27번이랑 또 35번도 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27번은 팔라탈 쪽은 포스트가 있고 근단 병소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두고, 메지알 디스탈 쪽에 있는 병소 그 근관만 재신경 치료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7일, 그 다음에 28일, 29일, 1월 1일 그렇게
이제 그 크라운까지 하다 보니까 1월 5일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5번도 이렇게 27일에 이제 발수하고 그다음에 1월 5일에 오셔서 금관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가셨죠. 저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됐는지. 근데 26일에 오셔가지고 CT 찍었을 때 보시면 우측에 삼각동에 점막이 많이 부어있는 거 보실 텐데 엔도 한번 하고 보자 어떻게 됐는지 봤을 때 벌써 가라앉으셨어요. 1월 5일에. 며칠 사이가 안 됐죠. 그 엔도 오리진의 삼각동염이었다는 게 좀 확실해졌고 27번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확 줄어든 느낌도 아니었어요. 역시나. 그리고 뭐 35번에 골래 병소는 당연히 바로 좋아진 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오셨어요. 6월 달에. 아들 데리고 오셨는데 일단 17번 제가 대합치가 없어서 크라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뒀는데 뭐 불편함 없이 잘 쓰고 계시고 27번도 불편함 없으시고 35번 보시면 골래 병소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만성 병소였을 텐데 생각보다 잘 없어져서 굉장히 흐뭇했던 케이스입니다. 17번도 보면 상악동 깨끗해졌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27번이 병소가 안 나은 것 같아요. 원인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리엔도가 아닌 케이스에서는 엔도위즈를 뭐 당일 발수 근충을 하시든 아니면 뭐 두세 번에 나눠서 하시든 그냥 이 루틴하게 쓰시는 것처럼 쓰시면 잘 나아요. 근데 리엔도 케이스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좀 근관 세척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쉽게도 두세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MB2를 못 찾은 것도 있어요. 근데 CT를 봐도 MB2가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못 찾았는데 낫지는 않고 있고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증상은 없으셔서 계신데 제가 나중에 뽑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35번은 뭐 확연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위즈 사용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것들 중에 첫 번째는 근관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환자분들이 제가 예전에 발수할 때는 하고 갔다 오시면 그날 어떠셨어요? 오늘 엄청 아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막 이러신 분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워킹 랭스를 정확하게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까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보통은 첫날 발수하고 그 다음에 25번이나 35번까지는 반드시 근관 확대를 하고 보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좀 많이 아파하는 걸 느꼈었는데 엔도이즈를 사용하고 나서는 발수하고 나서 아프다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발수할 때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면 지금 피가 좀 나죠. 그래서 피가 날 때 바로 엔도위즈를 사용해 주시면 근관장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엔도위즈를 근관장까지 아니더라도 25번이나 뭐 20번이나 좀 그 근관장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꽉 끼는 거를 가지고 A 모드로 조사해 주시면 지혈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근관장 측정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엔도위즈는 그거 자체로도 일단 큰 장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10번으로 근관장 측정하고 15번 파일 넣어서 엑스레이 찍어서 근관 넘어가지 않았으면 바로 A 모드를 조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관 하나 더 찾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하이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 15번 프로테이퍼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부터 45번까지는 웨이브온 골드 레시프로 그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동안에 15번으로 A 모드 조사하고 그 다음 나이트하이를 가지고 파일링하는 동안에는 엔도위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마지막 MAF까지 파일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것과 같은 그 SS 파일이죠. K 파일이나 H 파일을 넣고 A 모드를 한 번 더 조사해 줍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마취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50번까지 나이트하이 파일 확대를 했는데 60번을 가지고 넣었잖아요. 좀 근관이 넓으셨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근관에 그래도 이제 내가 근관장까지 넣고 A 모드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좀 근관에 꽉 끼는 느낌을 가지고 A 모드를 조사해 주시는 게 좋다. 물론 C 모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열이 발생을 하는 게 근관 그 파일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서 한 1, 2mm 정도밖에 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좀 꽉 끼는 파일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안에 셀라인을 좀 채워놓고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하시면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셀라인을 좀 채워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셀라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전류를 전도해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환자가 다음날 이제 오시면 만약에 당일 발수 근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할 때 저 페이퍼 포인트로 금광 건조하고 실러를 넣잖아요. 그럼 실러 넣은 상태로 이제 그 팁만, 그러니까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 팁을 거기 실러에다 대고 C 모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저한테 권장을 했었는데 MTA 실러 자체가 전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러가 들어간 상태에서 C 모드 한번 더 주시면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고요. 그리고 첫날 발수하고 근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와서 근세를 하거나 근학을 하거나 할 때는 일단 MAF까지 확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 모드를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아요. 환자 증상 봐서 괜찮으셨다고 하면 MAF 파일을 금관장까지 넣고 C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가 좀 뭔가 아직 불편감이 남아있거나 뭔가 치수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일단은 A 모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마취 안 하고 A 모드를 금관장에서 사용하면 환자가 엄청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모드를 금관장에 맞춰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마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혹시나 나는 A 모드는 사용하고 싶은데 마취도 하기 싫다 이러면 금관장에서 한 1에서 1.5mm 정도는 빼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A 모드를 바로 조사하지 마시고 환자의 그런 어떤 매니징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C 모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D 모드나 약한 것부터 해보시고 환자가 괜찮아요. 그러면 환자한테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에너지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B 모드. 그래도 괜찮으면 A 모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환자 매니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주파 금관치료기에 관련된 논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논문들이 봤을 때 민경산 교수님 말에 의하면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일본의 토미나가라는 선생님이 많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그 루트GX를 만든 오리타사와 연구를 해가지고 루트GX도 되면서 이 고주파 금관치료기도 되는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 국내에는 아직 수입이 되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나오는 헤르츠 에너지가 이 엔도미즈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품도 지금 나온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면 기구가 닿지 않는 금관 부위에 유기물을 소작할 수 있다. 이거를 가설을 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전도 시간, 그다음 전압, 그리고 세척액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까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모델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압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소작 시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유기물이 소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셀라인이랑 NaOC를 비교한 게 좀 재밌는데요. 일단은 식염수는 0.9%로 저희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생리 식염수 자체는. 근데 NaOCl은 술자가 원하는 만큼 농도를 옅게 할 수도 있고 짙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10%라는 농도를 썼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5%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해보니까 역시나 NaOC의 세척이 생리식염수보다는 보면 변색이 증가라고 되는데 이 변색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이 변성되었다, 제거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쌤 결과를 보면 NaOC를 고주파랑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225V, 그러니까 더 높은 전압을 더 오랫동안 적용했을 때 금관벽이 이렇게 표면 구조 변형을 유발한다. 그 말은 뭐냐면 스미어 레이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무기물도 좀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전기를 적용한 군과 하지 않은 군, 대조군과의 차이를 보면 유기물이 많고 적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관 내 기구가 닿지 않는 부위도 효과적으로 이런 고주파 금관치료기를 사용을 하면 살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47도 이상에서
뼈 괴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 적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되는데, 이 47도 이상에서 뭐 어떤 곳에서는 1분, 어떤 곳에서는 5분간 뼈가 노출이 되면 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엔도위즈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NaOC를 함께 사용하면 유기물 제거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증가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입장은 다릅니다만, 그 민경산 교수님 저보다는 훨씬 더 엔도의 전문가시니까 민경산 교수님께서는 NaOCl을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을 해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어떤 분이 NaOC를 사용한 건 아닌데 파일을 금관 넘어서 넣으신 다음에 A 모드로 조사를 몇 번 하셨는데 그 본이 괴사가 되어서 그 치아를 뺐던 경험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NaOCl을 그럼 왜 이제 민 교수님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면, 셀라인은 0.9%의 NaCl이잖아요. 그럼 이온이 Na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NaOCl은 원래는 Na 플러스랑 OCl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게 물이랑 섞이면서 OH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Cl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많은 이온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가 굉장히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많다고 해요. 열 전도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0.9%가 아니라 NaOC는 저희가 보통 뭐 적게는 한 1, 2%, 보통 아니면 좀 많이 쓰시는 분은 5% 정도의 NaOC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온이 많아서 더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NaOC를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엔도 케이스에서는 NaOC를 좀 사용해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NaOC를 넣은 상태에서 파일을 금관장까지 넣고 A 모드를 주는 건 아니고요. NaOCl을 넣은 상태에서 그냥 그 치수광 부분에서 열을 좀 주는 정도, 또는 파일을 금관장보다 한 3에서 5m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 넣고 C모드 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OCl과 이 고주파 금관치료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치과에는 EDTA가 없어서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EDTA를 병용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엔도위즈 사용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앞서 발수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분간이 충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엔도 전문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NaOC에 소킹도 안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분간이 충전이 되면 참 기분이 좋죠. 원장님들도 이런 거 보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쁜 어떤 매화꽃이 핀 것처럼 저렇게 실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요즘 저희 이제 페이 원장님으로 계신 보존과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실러 넣는 게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존과 트렌드는. 근데 어찌됐든 매화꽃이 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부분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아주 미세한 신경관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걸 제가 찾아서 다 제거했겠습니까? 그죠? 엔도위즈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됐었고요. 뭐 팔라탈 캐널이나 이런 데서도 저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좀 사용해 보시고 금관 충전까지 데모를 좀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기간이 제가 한 번에 끝난 건 아니죠. 12일에 하고 아니구나. 5월 19일에 하고 그 다음에 6월 4일에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최소 2번 내지 3번 또는 4번까지도 갑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그래서 충분히 제가 A 모드 했으니까 뭐 그 다음에 왔을 때 금관 세척하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해 이러진 않고요. 가급적이면 근세하러 왔을 때도 C 모드는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케이스가 재밌는데요. 딥바이트 어르신이세요. 80 지금 후반이시고요. 하악 전치부가 마모가 심하셔서 이제 버티다 못해 아이가 이제 치수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2021년도죠. 이때는 제가 엔도위즈를 사용하기 전이고, 이때 사용했던 31번의 엔도는 그냥 이렇게 무난히 마무리 캐널 하나 찾아서 제거 금관 충전을 했죠. 뭐 이때도 잘했다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커브된 데까지 실러가 잘 들어갔네. 근데 요건 이제 MTA 충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41번이 또 최근에 2025년도에 아파서 오셨고,
그다음에 근관 충전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막 새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크랙이 갔나?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좀 찍어봤는데 근관이 왜 투 캐널인 경우가 있잖아요. 하악 전치부에 링구얼 캐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실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메인 캐널도 가다가 또 나타나는 부근관까지 실러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간 거는 보존과 원장님들 보시면 되게 싫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절하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잘 쓰고 계신데 어쨌든 신기한 거는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이 환자분은 엔도이즈를 사용하는데 이게 계속 아프다라고 하지? 왜 잘 안 낫지 해서 여러 번 제가 1월 15일에 발수를 하고 2월 14일에 근관 충전,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은 했거든요. 2번 오신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오시면서 계속 근관 세척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C모드를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근관 충전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제 추측에는 이 링구얼 캐널 쪽이 발수가 되지 않아서 통증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제가 직접적으로 파일을 넣고 열을 주지 않았어도 옆에 있는 열을 받아서 그쪽에 있는 치수들이 발수가 된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진짜 엔도위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관 세척을 할 때는 그날 제가 지난번 발수할 때 썼던 MAF를 넣고 C모드를 보통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블리딩이 보인다거나 뭔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취하고 A모드를 다시 하고 하죠. 그래서 2월 19일에 오셔서 리엔도로 시작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부원장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오셨어요. 다시 부었다고. 그래서 뭘 했냐면 재식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 부원장님 이제 엔도 전문의께서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디스탈과 팔라탈 루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무스 부위에 필링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케이스 엔도이즈 사용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인 건지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 보존과 전문의 원장님도 제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걸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직 기계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셨던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도위즈를 사용을 했는데도 필링이 안 됐으면 좀 아쉬웠을 텐데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요 사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재발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커팅하고 MTA 넣고 다시 재식을 하고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으신 상태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주파 출력기로 해결이 안 되겠죠. 일단은 안 써서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만약에 내가 썼더라도 이렇게 이스무스가 긴 경우에 열심히 오랫동안 A모드나 C모드를 주지 않으면 아마 저 사이에 있는 치수 조직이 잘 제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 500kHz 전류를 이용한 근단 치주염 치료를 위한 수치적 치아 모델 내 줄열로 인한 온도 상승 평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 보고 있냐면 결국은 이제 이 전압의 크기와 치아 자체의 전기 전도도 변화가 온도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앞서 보여줬던 그런 논문에서처럼 전압이 상승하면 온도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가 높은 경우 이거는 뭐냐면 상아질 자체의 전도도가 높으냐 낮으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아질이 예를 들어서 전도도가 낮다. 그러면 옆으로 빠지는 열이 없이 수직적으로 근관 밖으로만 열이 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고 전도가 높다. 상아질 자체의 전도가 높으면 옆으로 빠지는 열이 많기 때문에 근단부의 온도 상승이 제한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환자한테서. 그래서 환자의 전도도는 정해진 거겠죠. 환자 자체의 전도도는. 그리고 전압도 저희가 기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겠죠. 그럼 뭘 바꿀 수 있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셀라인이랑 NaOC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일의 위치도 일단은 근담군 근처까지 접근을 해서 온도 상승이 잘 일어나는 위치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근담군 워킹레스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계속 주시면 생각보다 적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척액을 NaOCl 또는 셀라인이 아닌 좀 더 고농도의 염분 용액을 사용하면 전류 경로가 이제 유도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NaOC를 잘못 사용하면 열이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논문에서는 주위 조직 온도는 안전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더라, NaOC를 사용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논문을 보면 제가 밖에서 80도를 주더라도요, 근담부에서는 40도가 채 안 되는 경우를 보고를 하거든요. 이게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모드 사용했을 때 환자가 큰 문제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담 밖으로 파일만 나가지 않게끔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aOC 용액이 생리식염수보다 전도도가 높은 진짜 이유, 챗GPT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엔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균,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의 바이오필름이 과연 이 고주파 근관치료기 반응을 하느냐 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리엔도 근관치료 실패에서 가장 빈번히 검출되는 병원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초기 감염보다 9배, 그러니까 9배나 더 많이 재감염된 근관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얘들은 엄청 극한에서도 생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pH 9.6 그리고 60도의 고온에서도 한 30분 정도는 버틴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주파 근관치료기로 열을 줘도 얘가 바로 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고염 환경에서도 생존한다. 근데 치수 제거 후에는 얘들이 상아지를 결합을 한대요. 상아지를 결합해 있다가 근관 충전이 잘 안 돼 있으면 치근단으로 침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근관 내 바이오필름을 형성해서 항생제를 회피하고 면역 반응도 회피한다. 그 다음에 덴티널 튜브 깊숙이 침투해서 기계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제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는 NaOC의 농도가 1.5냐, 0.25냐, 그 다음에 이 EMS가 고주파 근관 치료기인데요.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NaOC이냐, 셀라인이냐를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 집락단이잖아요. 보니까 일단 높은 농도의 NaOCl과 근관치료기를 사용을 했을 때 2.69, 가장 낮은 세균의 집락을 보였다. 반대로 셀라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은 세균 집락을 보였다.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또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아까 전공의 시절에 손으로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저희 그 의국 선배가 NaOC 사용하지 말라고, 셀라인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환자들이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 어디선가 임플란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이제 요거를 보시고, 그러면 일단 NaOC를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위험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A 모드를 주시면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B 모드는 76, C 모드는 55, D 모드는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50. 그러니까 D 모드가 제일 약하겠죠. 그럼 내가 NaOC를 넣었을 때 이제 어떤 온도가 안전하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NaOCl을 끓는 전 범위가 약 이렇게 됩니다. 101에서 102.5도. 그리고 고농도일 때는 103에서 105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5.25를 보통 사용하니까 5%를 안전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NaOCl이요 60도 이상에서는 분해 속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근단을 넘어갔을 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보신 온도 다시 한번 볼까요? 60도 내외, 밑이 어딥니까? C 모드죠. D 모드죠. 그래서 나는 NaOC를 넣고 꼭 사용해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C 모드나 D 모드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기 민경산 교수님한테는 제가 그런 말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 혼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50도에서 뭐 70도를 줘도 이스트라 오라 해서 여기서는 40도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에서. 요거는 그 데놀 TV에 있는 어떤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강의를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요거 이제 제가 치과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생활력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발치를 하고 반으로 잘랐어요. 지금 보면 치수가 보이시죠? 네. 거기에 금관장만큼 15번 파일을 넣고 셀라인입니다. 여기 있는 용액은 A 모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근단 밖으로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거는 지금 저항값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희 인체는 저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 정도만큼도 아니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하고 나면 전가 뭐 이렇게 꾸덕꾸덕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가 구워지고 나면 약간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수축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렇게 변하게 되고요. 실제로 발수하게 되면 생활력이 있었던 치아를 발수하고 A모드 사용하고 빼보면 예전에 뭐 FC 넣고 나서 나중에 뺄 때 그런 느낌이랄까요? 치수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건 이제 45번까지 디스탈 루트를 확대를 하고 다시 셀라인에서 사용을 하고 셀라인 있는 상태에서 A모드를 준 겁니다. 뭔가 톡톡톡 튀는 소리가 들리시죠? 실제로 환자한테 할 때도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환자는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과 발수한 곳과 발수하지 않은 곳을 이렇게 좀 비교해 드린 거고요. 나이트 하이 파일 넣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SS 핸드 파일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 같은 모드에서도 그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NaOC 적용한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죠. 저 때 제 폐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고 실제 환자 입안에서도 저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환자 입안에 사용할 때 반드시 러버댐 하고 일단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NaOC를 넣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이렇게 넣지 않고 여기서 그냥 팁을 여기다가 넣고 그냥 C모드 정도 주거나 아니면 진짜 안 낫는 분인 것 같다 그러면 파일을 한 3mm 정도는 근단에서 띄운 다음에 C모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NaOC 참 무섭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하이 파일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쓰셔야죠. 아까 보셨겠지만 제 나이트 하이 파일도 10번 쓰면 버리려고 이렇게 제가 꽃잎이라고 하는데 꽃잎을 달아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데놀 TV 원장님 강의에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지금 다 나이트 하이 파일들이거든요. 맞나요? 근데 온도를 많이 주면 프랙처 되는 사이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처 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나이트 하이 파일에 엔도위즈 장비를 사용을 하시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존과 원장님들에게 좀 여쭤보니까 어쨌든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는 뭐냐면 이 스미어 레이어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그동안 해왔냐면 이런 거죠. EDTA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NaOC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무기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EDTA 그다음에 유기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NaOC를 사용하고 요즘에는 초음파 세척기를 가지고 세척을 많이 해내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 고주파 전기 자극이 근간의 유기 조직에 미치는 영향. 앞서 보여드렸던 것도 이제 유기 조직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근간의 유기물 제거 및 스미어 레이어에 어떻게 효과를 주느냐. 이 엔독스라는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에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치료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엔도이즈가 훨씬 더 예쁘게 잘 만들었죠. 디자인적인 부분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발치 예정된 당근치 75개를 가지고 일단 전기 자극만, 그러니까 고주파 치료기만 자극한
경우,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성형, 그러니까 파일링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화학적인 세척, NaOC 같은 걸로 세척까지 한 경우, 그 다음에 전기 자극 횟수를 2회 또는 4회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브리스의 점수가 1에서 5점, 스미어 레이어도 1에서 5점 이렇게 볼수록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논문인데요. 결국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엔도엑스만 사용했을 때 데브리스 제거 효과나 스미어 레이어 제거 효과는 이제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상 적용 가능성은 단독 사용 권장하지 않고 있죠. 엔도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플라즈마 사용하시면 원장님들께서 저거 사용하면 근관 많이 확대 안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민경선 교수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여쭤봤습니다. 몇 번까지 확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자기는 25번 아니면 큰 캐널인 경우에는 35번까지 하신다. 요즘 미니멀한 또 그 근관 확대를 트렌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25번은 진짜 커브가 많이 된 경우나 얇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보통은 35번 그리고 큰 캐널들 있죠. 팔라탈이나 디스탈은 45에서 50번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50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45번까지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제일 좋은 거는 기계적인 근관 성형과 그다음에 엔독스를 4회 자극했던 거가 좋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 근관 성형과 화학적 세척, NaOCl과 EDTA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어땠냐를 보니까 엔독스를 사용했을 때와 화학적 세척만 같이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조금 더 우수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엔도이즈를 사용하면서 NaOCl을 굳이 사용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EDTA는 저희 치과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 대신에 리엔도를 하는 경우에는 엔도위즈를 좀 더 많은 시간 조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낫지 않을 때는 NaOCl 넣고 조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계적인 성형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수할 때 처음에 자극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기계적 성형이 완료되고 나서 자극 주시는 거, 요거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 나 처음에 발수할 때 엔도위즈 사용했으니까 마지막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일링을 하고 나면 스미어 레이어가 생기잖아요. 그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엔도위즈를 한 번 더 사용해 주시고 근관 충전을 하시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제대로 된 NaOCl 사용법은 이렇게 소킹 타임을 가집니다. 첫째 날 5분, 둘째 날 20분, 셋째 날 5분, 토탈 30분. 그리고 6% NaOCl을 사용하시는데 EDTA도 1분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강의 이렇게 보니까 NaOCl 넣어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진료하시고 와서 한번 또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분이라는 게 NaOCl 넣어놓고 20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10분인가? 최장 시간에, 그러니까 10분을 안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NaOCl 넣어놓고 10분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다시 NaOCl 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10분인지 5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좀 많죠.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게 엔도위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보니까 저렇게 NaOCl 넣어놓고 또는 ADT를 넣고 나서 GP콘을 가지고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이게 그 펌프질 하듯이 이게 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소닉이나 울트라소닉 액티베이터를 가지고 좀 더 세척액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엔도위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요 적용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도위즈를 일단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짜 바쁠 때 있죠, 원장님들. 근데 엔도를 지금 해줘야 돼. 이럴 때는요, 10번 파일, 20번 파일만 꽂아놓고, 그러니까 근관장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일단 그날은 그냥 A 모드 3번씩, 4번씩만 주시고 다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지혈은 되실 거고 웬만하면 통증은 다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근관 충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성형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최종 세척 단계에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스미어 레이어 제거가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발수할 때 한번 썼죠. 그리고 그날 MAF까지 확대했으면 그날 쓰고 가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근관 세척이나 근관 충전을 하러 오시면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근관 충전 전에도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거의 올 때마다 한다. 대신에 첫날만 A 모드를 하고 웬만하면 다른 날은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C 모드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중요하죠. 심장박동기 착용 여부 확인 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는 저희 신체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에는 전혀 손상을 안 주는데, 심장박동기는 기계잖아요. 기계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환자가 문제 생기실 수 있으니까 확인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 자극 전에 생리식염수 충분히 세척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근관 세척 전략이 다양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엔도비즈랑 셀라인만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NaOCl 또는 EDTA도 좀 조합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EDTA를 넣고 열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EDTA는 1분간 넣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NaOCl은 NaOCl 세척만으로 그냥 사실 이 한번 이리게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열을 주든지 오랜 시간 소킹 타임을 가지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을 주는 방법을 엔도비즈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트 GX와 구강에서 함께 사용하지 말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루트 GX를 걸어놓고 엔도비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사실 그랬을 때 루트 GX가 고장난 건 아닙니다만,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걸어놓고 환자한테 엔도비즈를 사용하시면 루트 GX 모니터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전류가 흘러서. 그러니까 이 기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루트 GX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도비즈의 장점은 일단 데브리스 제거랑 스미어 제거가 우리가 생각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균 사멸이 훨씬 잘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가 60도 원래 이상에선 죽어요. 근데 30분간 버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A 모드가 85도, 9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 번 주시면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균 사멸의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효과 혈류 응고, 출혈 차단, 통증 억제 등도 부수적으로 가능한데 엔도에 있어서 일단 블리딩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블리딩이 되면 근관 워킹 랭스를 재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보통의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는 25번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25번이나 30번 파일이 근관을 뚫고 나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끼는 정도까지만 넣으시고 A 모드 한 3번 주시면 출혈이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워킹 랭스를 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고 작년에 오셨고 올해도 오셨고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면서 또 팔자에도 없는 인도네시아 분들을 저희 치과로 모시고 어떻게 엔도하고 있는지 외과 의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손이 제가 그렇게 빠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분들 진짜 느린가 봐요. 저 빠르다 그러고 돈 얼마냐 그러니까 진짜 싸다 그러고 그리고 막 아무튼 놀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시겠죠? 한국계 치과가 워낙에 발전해 있지 않아요.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비전과 미션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은 저희 치과의 내부 고객이죠. 2차 고객이라고도 명하는데 내부 고객을 미소 짓게 만들면 외부 고객도 미소 짓게 만든다라는 게 제 어떤 경영 철학 중에 하나인데, 외부 고객에게도 이 엔도비즈를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을 하신다면. 무슨 말이냐?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거 한번 썼을 때 근관당 5,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4근관이면 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저게 1,5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개를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어쨌든 환자에게 저희가 뭔가 좀 감동을 줄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환자와의 접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을 가질 수 있는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양, 엘리베이션 시킨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뜻밖의 놀라움을 주는 거죠. 저희가 갑자기 오늘 양치 너무 잘하셔서 제가 칫솔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뜻밖의 놀라움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통찰을 주는 거죠. 환자분 지금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는 거. 뭐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또는 착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고, 세 번째는 프라이드, 긍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지를 주면서 어떤 긍지를 주느냐, 여기서 쓰시는 거죠. 아, 저희 치과는 진짜 좋은 장비를 신경치료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장님 입으로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직원들이 또 얘기해 주는데 어떤 멘트를 쓰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관을 더 작게, 더 깨끗하게, 더 생물학적으로 치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사용하시면 그래도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교감이거든요. C인데, 이걸 씀으로써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근관 치료 후의 통증에 대한 공포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또 어필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어떤 임상적인 술기의 능력도 올려주시고, 환자를 고객 경험 관리죠. 고객 경험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우리가 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하신다면 이 엔도이즈 사용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